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골 마을. 73세 박정수 씨, 70세 김순자 씨. 이 부부는 평생을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밭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자신들은 때 묻은 옷 한 벌로 몇 년을 버텨도 자식들 옷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입혔죠. 쌀 한 톨이라도 아껴가며 새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결혼할 때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혼수를 차려줬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찾아온 30억이라는 거금. 70평생 고생만 하던 이들에게 드디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고 가족을 파괴하는 악마의 선물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한 부모가 그 자식들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그 참혹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박정수 씨가 동네 슈퍼에 앉아 복권을 긁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억 원.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본 박정수 씨는 손이 떨려 복권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70평생 고생만 하던 이들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고생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던 날들. 둘째가 결혼할 때 혼수 마련하느라 밭을 팔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 셋째가 사업한다며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없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려 했던 모정. 이제야 자식들에게 당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도 되고 손 벌리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저녁 무렵 새 아들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축하보다 계산이 섞여 있었고 둘째 민호는 벌써 은행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막내 민철은 투자 이야기부터 꺼냈죠. 평소 부모에게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 김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에이, 기뻐서 그런 거겠지. 우리 애들 의심하지 말자고. 다음 날 새벽 6시.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서울에서 새벽에 차를 몰고 내려온 것입니다. 어머니, 분명히 사기꾼들이 돈을 노리고 몰려올 테니 우선 진명이는 저한테 하세요.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부모는 알 수 있었죠. 이건 보호가 아니라 선점이라는 것을. 오전 10시 둘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축하드려요. 둘째 손자 대학 등록금하게 3천만 원만 주세요. 3천만 원. 줄 수도 있었지만 살아오며 본 적 없는 큰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죠. 오후 2시 막내까지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 날 거라고 했지만 박정수 부부는 이미 몇 번이나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7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작은 집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아들이 부모 앞에서 30억을 두고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퉜던 것입니다. 김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젖먹이며 키우고
밤새워 간병하며 길러낸 아이들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김순자 씨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가난해도 가족이 화목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박씨 부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50통씩 걸려오는 전화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식들, 그리고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욕망들. 김순자 씨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혹시 자식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건 아닐까?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을까? 큰아들 민수는 매일같이 찾아와 진명의 이전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저하자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다른 형제들이 뒤에서 음모를 꾸민다며 부모를 이간질시키려 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큰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마치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째 민호와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부모를 모신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30억을 받으면서 손자 교육비도 안 주느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둘째를 키울 때가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둘째가 결혼할 때도 형과 똑같이 해주려고 논밭까지 팔았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민철은 사업 실패를 반복하며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잦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술에 취해 와서는 돈을 안 주면 죽겠다고 협박까지 했죠. 김순자 씨가 가장 마음 아파한 것은 막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장 약하고 순했던 아이가 이제는 술과 도박에 빠져 부모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오후 세 형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때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 앞에서 주먹 다짐까지 하며 30억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본 김순자 씨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이라고. 70세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건강보다 여전히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구나.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이렇게 변해버린 자식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자식들을 바꾼 게 아니라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라는 걸. 평소에는 효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하나의 자산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후 이번에는 아버지 박정수 씨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온 아버지가 정작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 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병을 걱정하기보다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받으면 법정 후견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재산 관리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민수의 모습을 본 김순자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묻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만 물어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치매 증세로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도둑으로 착각하고 막대기를 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김순자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도둑으로 보고 있다니. 어쩌면 아버지의 본능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장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막내 민철이 아버지의 도장을 찾으러 집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치매로 혼란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술 취한 아들이 밀쳤고 박정수 씨는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남편을 보며 김순자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와중에도 큰아들과 둘째가 서로를 탓하며 상속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도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하는 자식들. 김순자 씨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돈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잃어버린 괴물들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충격으로 인해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김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죠. 아버지가 쓰러진 후 며칠 뒤 김순자 씨에게 충격적인 전화들이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은행, 카드 회사, 휴대폰 회사. 모두 박정수 씨 명의로 된 대출과 사용 내역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3천만 원의 대출, 800만 원의 카드 사용, 7개의 휴대폰 개설. 치매 초기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죠. 큰아들 민수가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서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친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친다니. 더구나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째 민호의 거짓말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집이 경매에 나간다고 어머니를 속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집을 팔아서 2억의 차익을 남긴 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는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이죠. 막내 민철의 실상도 처참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에서 1억 2천만 원을 잃고 도박장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업한다며 받아간 돈들도 모두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이죠. 김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 아들 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것을. 30억 복권 당첨은 단지 그들의 욕심을 더 크게 드러낸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경찰은 김순자 씨에게 고발을 권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방치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죠. 김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에 서명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자식들을 고발해야 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아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횡령, 상해. 한때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김순자 씨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치매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 아들은 모두 감옥에.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열린 재판정. 김순자 씨는 피해자 자리에 앉아 자신의 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렇게 했다니. 30억 때문에 가족이 저렇게 되는구나. 김순자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식들의 범죄 내용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사기와 문서 위조, 둘째의 횡령과 거짓말, 막내의 상해와 도박. 듣고 있던 김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르게 살라고 가르친 자식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죽은 조상들 앞에 어떻게 면목을 세울지 막막했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가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사기도 괜찮느냐고. 둘째는 큰형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막내는 술 때문이었다며 실수라고 변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순자 씨는 더욱 절망했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식들. 김순자 씨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70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30억이라는 돈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돈을 없애버리는 것이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결은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전과자가 된 세 형제. 하지만 그들이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한 말은 또다시 김순자 씨를 실망시켰습니다. 처벌도 받았으니 이제 돈을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전과자가 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 자식들을 보며 김순자 씨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정을 나온 김순자 씨의 가방에는 드디어 받게 된 복권 당첨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뗀 22억 원.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만 더 이상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을 찾아간 김순자 씨는 치매가 심해진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7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간병사가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운다고. 자신이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건 남편인데 오히려 남편이 자식들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니.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잠깐 정신을 차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자를 알아보고는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냐고. 김순자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냥 바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차라리 그 돈을 없애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 씨의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이 돈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다면 이 돈을 없애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은 김순자 씨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22억 원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고아원과 치매 요양병원에 반반씩 나눠서 기부처를 정할 때 김순자 씨의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가족 없는 고아들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치매 노인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실패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진짜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22억 전액 기부 소식이 나왔을 때 세 아들에게서 동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리치고 울고 원망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김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큰아들은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둘째는 손자들 교육을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막내는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김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죠. 너희들한테 줄 돈은 없지만 언제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빈손으로라도 받아주겠다. 죽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22억을 모두 기부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아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전과자가 된 후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든 책임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죠. 둘째 민호는 투자 실패로 강남의 새 집마저 잃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혼자 남은 그는 원룸에서 어머니를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막내 민철만이 길거리에 나앉아 술에 빠진 채로 가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인지 어머니를 찾아오지는 않았죠. 한편 김순자 씨는 정기적으로 고아원과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은 김순자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자신의 손자들보다 더 예쁘게 느껴졌죠.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치매 어르신들도 김순자 씨를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분들이었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그런 분들을 돌보며 김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3년 후 박정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매가 악화되어 마지막 1년은 김순자 씨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7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김순자 씨와 고아원, 요양원 관계자들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몇 분 오셨지만 정작 아들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초라한 모습의 막내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술과 방황으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는 와준 것입니다. 민철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사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아버지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울면서 말했죠. 김순자 씨는 그런 막내를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을 안아보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그 후 민철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 택배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효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그 22억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착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5년 후에는 큰아들도 결국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김순자 씨는 큰아들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하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현재 김순자 씨는 83세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30억을 다 기부한 게 후회되지 않느냐고. 김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지만 결국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거든.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야. 김순자 씨는 지금도 고아원과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한 고아원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어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김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정작 그 자식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현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돌아오면 받아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요. 30억이라는 거금은 이 가족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김순자 씨가 22억을 기부한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돈 때문에 괴물이 된 자식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통했습니다. 적어도 두 아들은 돌아왔고 진짜 효자가 되었으니까요. 비록 하나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순자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니까요. 혹시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지, 뭘 더 해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으로 키우셨고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부모 탓이 아닙니다. 김순자 씨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자식들의 성공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살아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분들이에요. 혹시 자식들이 지금 연락을 안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반드시 전해질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식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지금까지 30억 복권과 형제의 파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